이제 오랜만에 참 중개사법만 또 진도도 끝났고 또 4월 마지막 기념으로 중개사 시험만 모의고사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으로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4월 마무리 수업이고 5월, 6월이 마지막 이론 강좌죠. 마지막 이론 강좌 하면서 요약집도 나올 겁니다. 요약집이 또 필요하신 분은 요약도 봐가면서 마지막 이론을 정리하고 7월, 8월은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그러면 7월, 8월 달 되면 여러분들 솜씨가 한 20점은 껑충 띱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이론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였고 출력이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출력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의고사 등입니다. 내일 모레도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죠. 한 달에 한 번 모의고사 치잖아. 지금 사실은. 그죠? 그래서 공부했던 내용을 확인해 보는 케이스. 그게 이제 모의고사고 7월, 8월 문제풀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비슷비슷한 문제를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100점을 받아야 될 시험은 아니죠.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파트에서 어떤 과목에서 어떤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예를 들면 이거 할 말은 아닌데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계산 문제 팍 접어도 나머지만 맞으면 되잖아요. 100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산 문제가 어렵더라도 눈 감고 찍어도 2개는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이 2번을 끌어도. 그죠?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뜻인가 하면 100점을 노리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맞출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맞추셔야 되고 이제 내가 도저히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부분. 그죠? 그런 거는 찍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 이제 오늘 중개사법 모의고사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이 과목 중개사법은 효자 과목이다 그랬고 이 과목을 80점을 반드시 받아야 어려운 과목이 40점이 나오더라도 평균 60점으로서 합격의 지름길로 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민계 제일 좋아하시죠 지금. 그죠? 민계를 아무리 좋아해서 합격을 하더라도 중개사법 80점 못 받으면 자격증을 손에 못 쥡니다. 그리고 원래 예를 들어서 나는 좀 힘드니까 1차만 하겠다. 1차만 해도 되는데 내년에 2차 안 하고는 절대로 못 넘어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또 시간이 있으니까 7월, 8월 문제풀이 끝날 때까지는 특히 우리 과목 중개사법에 대해서 고득점을 노리셔야 됩니다. 그럼 8월 달까지 했는데도 고득점이 잘 안 나온다. 그럼 그때는 과감하게 1차로 돌리면 이제 나머지 공부하는 시간을 1차에 집중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1차를 합격하고 다행히 원래 2차가 쉽게 나오면 원래 졸업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7, 8월까지는 꼭 1, 2차를 내가 적극적으로 간다. 이렇게 가시고 8월 말이 끝나거든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반타작이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도 죠. 근데 지금부터 5월도 안 됐는데 반타작이나 해야지. 그러면 노는 시간이 훨씬 많아집니다. 편안해지고. 그죠? 그럼 1차조차도 안 된다니까. 그죠? 1차 안 되는 건 또 고사하고라도 어차피 2차 안 하고는 자격증 손에 못 쥐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특히 우리 중개사법 과목은 80점을 목표로 공부하셔야 되고 오늘 나가는 문제는 난이도가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다니면서 봤습니다. 몇 번을 치는지 또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봤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문제는 또 비교적 잘 맞추고 당연히 맞춰야 될 기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는 오늘 만약에 문제가 한 50점 나왔다. 그러면 아주 상급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뒤에서 봤기 때문에 40점 정도 나오면 그런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고 만약에 이 시험지가 30점 미만이면 나 좀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분발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50점 이상이면 상당히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난이도는 좀 어렵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잘 치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 못 치는 건 아니었고 자 이제 모의고사 해설을 하는데 이제 이 정도 이상은 다시는 틀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 붙으셔야 됩니다. 1번의 답이 몇 번이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다시 만났을 때는 안 틀리겠다 이거 생각하시고 오늘 40문제를 잘 자기 걸로만 소화가 시키시면 앞으로 시험 이 중개사 공부하는데 상당히 수준이 올라갈 겁니다. 특히 내일 모레 모의고사가 또 준비하면 돼 있죠. 그 다음에 5월 셋째 주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중개사법 기출문제 특강이다라는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주간 할 예정입니다. 5월 셋째 주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제를 잘 소화시켜 가지고 점수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 그죠? 이 내용이 다시 나오면 안 틀리겠다. 이렇게 딱 잡으시고 내일 모레 모의고사 칠 때 한번 평가를 한번 받아보라고요. 오늘 공부를 잘 해놓고
내일 모레 모의고사 칠 때는 다른 과목도 다 치지만 중개사법은 내가 변화가 얼마나 왔는지, 그죠?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고, 그 좋은 변화가 오거든. 5월 셋째 주에 특강할 때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이제 기출 문제만 쫙 한번 뽑아보는 시간이잖아, 그죠? 우리 중개사법은 기출에서 60% 출제합니다. 그대로는 안 나오지만 그 문제를 알면 그대로 들어오는 게 60%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중개사법은 기출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게 6주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셋째 주부터. 그래서 잘 평가해 보시고 스스로의 실력을 늘려가는 시간으로 가져갑니다. 점수 1번 맞았다 틀렸다 이런 거 지금 막 예민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갑시다. 1번 사용할 인장에 대해서 옳은 것은 답이 2번입니다. 지금 이것도 1번 찍어놓고 틀린 사람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자, 2번 보면 개업공사나 소속공사는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걸 수업할 때 막도장 이렇게까지 수업해가면서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1번 중개 업무에 사용할 인장은 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X입니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입니다. 이제 틀린 사람은 2번 틀리면 안 됩니다. 3번 작성한 계약서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인장을 변경하면 뒤편에 이 문제가 또 나옵니다. 며칠 내로 7일이죠. 그 인장에 대한 7일 요 숫자는 잘 나온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고용인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X인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고용인 하는 말이 탁 들어오면 두 사람을 무조건 찾아야 돼요. 하나는 소속 공인중개사, 하나는 중개보조원을 고용인이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만 등록하죠. 그죠? 그래서 고용인이라는 말이 들어오면 두 사람이 탁 보여야 답이 나온다고 이게. 그죠? 중개보조원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5번도 중요합니다. 분사무소의 인장 등록은 분사무소 소재지에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한다? 주된 사무소. 그래서 여러분한테 수업할 때마다 지점에 관한 것은 전부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 그렇게 딱 입력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2번 돌았습니다.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가장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입니다.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은 부동산 관리 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뭐 때문에 틀렸다? 업 때문에 틀립니다. 부동산을 관리 대행할 수 있지 업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단원이 좀 어렵거든. 업 들어가면 틀린다. 이렇게 딱 잡아주고 지금 그죠? 내일 모레 모의고사에서도 또는 기출문제에서도 들어올 때 이런 내용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한 칸 딱 달라질 겁니다. 자, 타당하지 않는 것은 4번. 그러면 1, 2, 3, 5는 다 맞단 말이에요. 자, 1번은 법인의 6명의 임원 중 대표자를 빼고 3사람은 공인중개사고 나머지 3사람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다. 되죠? 우리는 3분의 1 이상만 공인중개사일 것. 자, 그럼 6명 중에 3분의 1이면 몇 명만 하면 된다? 2명만 해도 되니까 지금 3명이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고. 2번 개설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9천만 원이니까 옆에다가 착하다 이렇게 적어놓고 합자회사는 상법상 회사 안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맞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3번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을 했답니다. 자, 업무 정지 받은 자 열받아서 폐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폐업은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정지기간 종료 후에 다시 개설 등록을 하였다. 된다 안 된다? 되지.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5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하기 얼마 전까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1년 전까지 받아야 되니까 6개월 전에 받았답니다.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놔야 된다? 착하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지. 그죠? 기준에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체크할 것 등록을 하기 전에는 연수교육을 받습니까? 실무교육을 받습니까? 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었습니다. 3번 내려옵니다. 시험에서 빠질 수 없는 단원, 결격 사유,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찾으시오. 결격 사유는 등록을 못하는 자죠. 등록을 못하니까 중개업 자체를 못하는데 답이 몇 번? 4번이죠. 혼인한 미성년자.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인정해 주지만 중개사법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럼 나머지 1, 2, 3, 5는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1번이 좀 어려운데
2년간을 폐업했답니다. 몇 년 폐업했다고요? 2년을 폐업하고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 등록한 개업공개사가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등록 취소를 받고 이제 또 얼마가 경과되었다? 2년이 경과되었다.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영업을 몇 년 안 했습니까? 4년. 그러면 취소된 자는 몇 년만 지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3년만 지나면 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되잖아요, 지금. 개념 잡혔습니까? 그런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결격사유 아니다. 그죠? 이 염려가 있는 자를 만약에 결격사유로 걸어버리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도 한 서너 사람 보인다 그랬죠.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도 지금 몇 사람 보입니다. 지금 염려가 있는 자가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자여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죠. 5번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막 1년이 경과되었다. 폭행죄로 벌금은 결격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벌금만 나오면 노래 제목이 이벌삼삼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3년이죠. 노래 얼마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맞았겠죠. 가슴 뜨끔했겠죠. 이제 두 번 안 틀리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4번 돌았습니다. 개공사는 중개업무를 하면서 보조원 등을 고용하는데 개공사 갑과 그가 고용한 보조원 을에 대해서 틀리는 것은 우리는 항상 이런 수업을 하죠. 개공사 아니지 중개보조원 을이 한 행위는 개공사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갑이 한 것으로 본다. 이게 항상 이 사람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때 틀리는 것을 찾아라. 답이 2번인데 을의 고의과실로 갑이 을인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X. 그래서 답이 2번인데 자, 중개보조원이 이렇게 합시다. 비밀준수를 위반하면서 을인에게 5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비밀준수를 위반해서 5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그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개공사가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잘못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개공사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보통 물어보면 누구한테 청구하겠습니까? 하니까 개공사한테 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럼 개공사가 물어줘야 된다고. 물어주고 니 때문에 내가 물어줬잖아 하고 뭐를 청구한다? 구상권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권을 만약에 청구를 안 하게 되면 요 의뢰인하고 보조원이 짜고 할 수도 있잖아 지금. 그죠? 짜고 개공사한테만 손해를 입힌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야만 보조원 을이 함부로 계약서를 합의서를 못 적어주죠. 그죠? 이런 모습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리는 것은 2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1, 3, 4, 5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대로 익히셔야 됩니다. 5번 내려갑니다. 자, 해설을 함에 있어서 자기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대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금 4번의 답은 2번이라 그랬는데 뭐 5번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하라 이 말이에요. 바로 질문 나옵니까? 근데 업무상의 행위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 지금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4번 봅시다. 4번에 2번? 4번에 2번. 자, 지금 틀린 것인데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면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렸다. 이렇게 하니까 질문하신 분이 거기 업무상 행위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도 안 되잖아요.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건데 이게 객관식 문제 어려운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2번은 일단 그렇게 이야기한다 치고 1, 3, 4, 5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의 특징은 항상 이래 놓잖아요. 가장 틀리는 것은 가장 맞는 것은 이걸 묻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는 조금씩 틀리더라도 확실히 틀리는 요놈이 답입니다. 요것이 약간씩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공부하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주관식 문제는 아는 대로 써라 이러면 쓰는 만큼 점수 받고 못 받으면 안 받으면 되는데 객관식 문제는 객관적으로 답이 된다고 이게. 그죠? 그럼 지금 질문의 요지는 2번이 업무상이 빠졌잖아요. 그럼 그렇다 치면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확실히 맞는 게 있느냐 봐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답은 얼마로 간다? 2번으로 갑니다. 질문은 좋았습니다. 일단 업무상 행위는 책임진다. 그런 것도 하나 아시는 게 좋겠다. 그죠? 5번 내려옵니다. 이 법에서 제시하는 법인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업 갖다 붙으면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4번밖에 없다.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임대업 때문에 틀렸고 2번은 왜 틀리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 경영 기법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개공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공사와 공인중개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도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3번 또 나왔죠. 뭐 말도 안 되지만 업도 안 되지만 자금을 알선하는 업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5번은 왜 틀리죠? 공장 용지 토지를 분양하는 건 없다니까요. 상가와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합니다. 땅을 분양한다 하면 틀린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번 들어왔습니다. 개공사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합니다. 사무소에 관련된 것으로서 타당한 것은 답이 4번이죠. 4번. 자, 개공사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공동사용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맞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요거 찾아내기가 만만찮은데 공동사무소라는 말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무소는 하나인데 여러 명의 개공사가 자기 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쓰니까 공동사무소인데 공동사무소는 설치 신고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다고. 지금 그래서 맞다 이 말이에요. 설치 신고를 안 하고 이걸 어떻게 만드는데 하니까 원래 개공사가 일하고 있었겠죠. 이쪽으로 뭐를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이쪽으로 2번 등록을 해서 만들어지지 별도로 공동사무소 신고라는 제도는 없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언뜻 생각하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확 온다니까 지금 이게. 그죠? 자, 그래서 타당한 것은 4번 신고할 필요 없다. 맞다. 자, 틀린 거 수정. 1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분사무소를 설치 신고하고자 할 때는 설치 신고에는 보정을 설정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X 있다. 분사무소 설치 서류 노래 제목이 이겁니다. 부자 교류를 확보한다. 들어봤습니까? 그때 교재에도 항상 제시했지만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 보정 서류가 들어간다. 이거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분사무소에는 보정 서류가 들어간다니까요.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을 특수법인 그러죠. 자,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X입니다. 특수법인은 이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3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에 신고해야 한다. X 분사무소는 모두 어디로 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점에 가는 것은 본점에서 처리합니다. 틀렸고 5번은 딱 틀린 게 들어오죠.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하고 가야 되지 포함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수업할 때 우리나라의 시, 군, 구가 정확하지 않지만 100개가 있다고 치고 이론상으로 분사무소는 몇 개 만들 수 있죠? 99개. 기억납니까? 한 개는 어디 갔습니까? 그렇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은 제외하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7번 돌았습니다. 자, 개공사는 사무소를 전국 어디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몇 번? 4번입니다. 이는 사무소 이전만 탁 들어오면 사후 신고제 들어봤습니까? 어디든지 이사부터 하고 한 날로부터 10일 내로 신고합니다. 자, 그래서 4번 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하지 전 하니까 틀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이 동래구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뭔가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했는데 좀 있으면 뭐 정지나 취소가 나올 수 있겠죠. 이거를 피할 목적으로 해운대로 이사 간다니까요. 자, 해운대로 이사 가면 해운대에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 이러고 처벌을 안 한다면 위반한 사람은 전부 다 다른 데로 이사 가면 해결 다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이전 전에 위반 행위를 누가 처벌한다? 해운대 군청이 처벌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전 후 등록관청이.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1, 2, 3, 5는 상대적으로 다 맞으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맞는 걸 틀렸다고 팍 찍으신 분은 개과천선하셔야 됩니다. 지금. 타당하지 않는 것 4번. 자, 8번 들어왔습니다. 이 법령상 개공사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답이 몇 번? 5번입니다. 휴업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
입영, 취약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번만 맞고 틀린 거 수정. 1번 개공사가 휴업 중에 업무 보정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설정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자, 휴업 중이면 지금 일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으니까 만료됐으면 이제 휴업을 끝나고 할 때 보정을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틀렸고. 2번 휴업 중에 있는 개공사는 당해 기간 중이라도 다른 개공사의 고용인이 될 수 있다. X. 우리는 이중 소속은 절대로 안 됩니다. 3번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X. 요때만은 반드시 방문 신고해야 돼요. 왜 그렇죠? 그렇지. 등록증을 갖다 내야 되니까. 그거 이야기 많이 했죠. 그래서 첫 번째만 방문 신고하고 나머지 휴업에 관련되는 것은 방문해도 되고 전자문서도 됩니다. 4번 휴업 중에 있는 개공사는 중개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사무소를 두지 않아도 된다. 웃긴다죠. 어차피 휴업 중인 자도 개공사죠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소는 있어야 됩니다. 9번 돌아왔습니다. 개공사는 업무의 책임 소재, 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고 또 인장 등록 하나 더 나왔죠. 중개업을 이야기하는데 개공사의 인장 등록에 대해서 타당한 것은 답이 3번입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거를 뭐라 그랬다? 지배인 그랬어요. 또 어디에 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한 것은 3번. 자, 1, 2, 4, 5는 다 틀렸고 뭐 1번은 앞에서도 지나갔고 4번 법인의 사원 임원은 모두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X죠. 이 중에서 누구? 자격증이 있는 소공만 하는 거예요. 소공만 인장 등록하는 거예요.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을 위반하게 되면 무슨 사유? 업무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예요. 그 특별히 그건 인장 등록에 대해서 두 사람을 구분하라 그랬잖아 지금. 그죠? 개공사는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10번 들어왔습니다. 자, 개공사는 중개계약으로부터 실무를 시작합니다. 이때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답이 3번. 개공사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며칠 내로? 7일 내로 정보를 어디에 올려야 된다?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왜 7일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 보다시피 물건을 팔아달라는 갑이 A 개업권사에게 전속으로 의뢰를 합니다. 나 당신하고만 하겠으니까 내 땅을 좀 팔아주시오 하면 개공사가 이 땅에 한번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장에 있는 땅이면 기장에 한번 가가지고 이 땅의 면적은 어떻게 되고 길은 몇 미터 도로를 물고 있고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는 시간을 며칠을 준다? 7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는 7일 만에 공개해야 되지 이런 정보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 틀리잖아 지금. 어떻게 지체 없이 할 수 있는데? 기장이 아니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땅이다. 어떻게 용인까지 한번 안 가보고 그 땅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를 준다? 7일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사를 했어요. 도로를 몇 미터 물고 있고 뭐 지목은 전이고 뭐 땅의 모양은 어떻더라. 그러면 그거를 정보를 올렸으면 이 갑에게 나는 이 정보를 이렇게 올렸다라고 어떻게 통보한다? 지체 없이 통보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날짜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정보는 절대로 지체 없이 공개 못 해요. 땅에 한번 가봐야 되잖아. 그죠? 가는 시간이 7일이에요. 7일. 자, 그래서 타당한 것은 3번. 자, 나머지는 쫙 다 틀렸는데 특히 동그라미 2번. 임대를 전속 중개계약으로 의뢰받은 개공사는 거래정보망에 공개할 때 공시지가도 공개한다. X. 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 이제 시험지에도 이렇게 적어놓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따라는 오고 있다. 그죠? 따라는 오고 있는데 답은 다른 걸 퍽 찍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뭐다? 중도, 수도, 소공의 예공을 공개하라. 이거는 시험지에 적어놨더라고 지금. 그죠? 그걸 적어놓고 답은 다른 걸 팍 찍더라고 지금. 그죠? 이 정도만 가도 50점만 되는 거예요. 자, 공개하는 정보인데 중이 뭐죠? 중개 대상물만 찾아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소재지, 지목, 지목입니다. 도 하면은 도배를 기억합니다. 수 하면 수도만 찾아내. 그러면 수도, 전기, 가스 저절로 갖다 붙었죠. 도로입니다. 도로니까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이래 나가는 거예요. 소하면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인데 여기서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돌싱겁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신객께 또 화려한 돌싱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공은 공법이 생각나죠. 공법상 제한사항 얘가 예정가격 지금 나옵니다. 공시지가인데 공시지가는 임대차일 때는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세우는 놈한테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알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죠. 매매할 때 공시지가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타당한 것은 답은 3번이고 2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또 4번도 이런 이야기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계공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왜 비공개를 요청하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게 기장에 있는 땅이에요. 뭐 과수원이라고 치자. 그죠? 과수원 5,000평을 지금 1억 5천에 팔아달라고 의뢰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시골 같은 데는 가면 과수원 5,000평이 가격이 1억 5천이다 하면 대략 누구 건지 안다니까 시골 사람들은. 그죠? 이거 정보를 이렇게 톡 올려놓으니까 이런 내용이죠. 갑의 앞집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니 과수원 팔라고 내놨다면서 부산에 있는 아들이 사고 쳤나? 이런 소리 들어봐요. 스트레스 확 받는가 안 받는가? 앞집 사람은 아들 걱정하죠. 갑의 뒷집 사람 지나가면서 니 과수원 팔라고 내놨다면서 부산에 있는 딸이 바다 이야기에 출근하기 시작했나? 이런 소리 한번 들어봐요. 스트레스 받는가 안 받는가? 그러니까 의뢰인이 여기 지목, 면적, 가격은 공개하지 말고 나머지는 공개하세요 하면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랬잖아. 그죠? 그 스토리를 잘 익히시라고 그런 예도 들어저런 적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5번도 틀렸죠. 많이 이야기했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계공사는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야 한다. X.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1번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고민하고 찍었었는데 타당한 것은 답이 3번이죠.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자, 뒤편에도 또 연결되지만 1년에 1,0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죠? 이사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1,000만 원짜리입니다. B가 뭘까요? 비밀 준수 위반은 1년에 1,000. 정이 뭘까요? 지금 나오잖아.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 공개를 위반하면 1년에 1,000이에요. 그 다음에 공은 공인중개사도 아닌 놈이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쓰면 유사명칭 위반이죠. 1년에 1,000.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3번. 자, 나머지 틀린 것들은 왜 틀립니까? 특히 1번 조심해야 됩니다. 국토장관은 계공사와 의뢰인 상호 간에 그러면 안 돼요. 계공사 상호 간에 계공사들끼리만 정보를 교환합니다. 동그라미 2번. 이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계공사 2명, 정보처리기사 2명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1명, 1명. 그래서 틀렸고 2 들어오면 무조건 X예요. 4번.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을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로 3개월 내로 운영규정을 정합니다. 30일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은 며칠 만에 해준다? 30일 만에 지정해주고 30일 만에 지정이 되면 3개월 내로 운영규정을 정한다. 그 숫자도 30일, 3개월 요거 기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내용. 5번도 얼마나 이야기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얼마 내로 운영해야 된다? 1년. 허운정해 1년 안에 운영 안 하면 취소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12번 너무너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12번 틀리신 분은 제가 속상합니다. 완전히. 자, 일단 타당한 것은 몇 번? 5번. 자, 지금 5번만 맞고 1, 2, 3, 4 찍으신 분은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 왜 속상하게 만드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잡아놔야 돼요. 자, 물건을 팔아달라는 값 그리고 사는 사람을 사이에 계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확인 설명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데요? 하니까 어떻게 자기가 계공사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니까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누가 잘 설명 안 하는데 지금 거죠. 그래서 법에는 방법을 2가지를 준다고요. 의뢰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하고 2번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해라. 방법을 2가지 줬고 특히 중요한 것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누구한테 한다? 취득하는 자. 이건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이제
서면으로 어떻게 한다?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때 서면이라는 것은 토지대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양 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한다 하면 틀린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한테 의뢰를 받았는데 가 설명 한번 해볼랍니까? 이 아파트는 15층 중에 12층에 있으며 저당은 얼마나 설정돼 있고 막 설명하면 갑이 떴다가 어디 아프십니까? 내 묻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의뢰를 받았을 때는 취득하는 자한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잘 하니까 내가 사겠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번에는 양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라 그랬다고. 당사자들한테 어떻게 한다?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 날인하여 하며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라. 몇 년 보존하라? 3년간 보존하라. 이 방법이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틀리신 분은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나를 슬프게 만들게 하는 사람, 그죠?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 가르쳐주고 막 얼마나 찝었는데도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또 다른 거를 퍽 찍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 얼굴 한번 쳐다보려고 하다가 안 쳐다봤어요, 하여튼. 얼굴을 하도 푹 숙이고 치고 있는 바람에 내가 얼굴을 못 봤어요, 하여튼. 12번에 한번 봐요. 답은 5번 들어왔고. 자, 1번.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찾았나요? 의뢰받으면 바로 밑에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이래 가면 안 된다니까. 취득하는 자 이렇게 붙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중개가 완성이 돼요. 자, 중개가 완성이 되면 이번에는 당사자죠. 근데 밑에 취득하는 자에게 이래 들어오잖아요. 틀리게 나오는 게 딱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틀렸고. 3번. 개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한테 상태를 요구합니까? 매도 임대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자한테 요구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틀렸고. 4번. 확인 설명서에는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사가 서명 날인하는데 소공사가 서명 날인하면 개공사는 하지 않아도 된다. X. 개공사는 빠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한 것은 답이 5번입니다. 13번 들어왔습니다. 자, 13번. 개공사의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1번입니다. 이건 대체적으로 또 잘 체크하셨어요. 자, 이 1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을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밖에 나가보면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런 거 있죠. 이중으로 작성하면 제재가 뭐다? 상대적 취소예요. 그래 이게 오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다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받고 상대적 취소로 들어오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자, 틀린 거 수정. 2번. 소공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업무를 수행한 공인중개사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뭐 만 하니까 기분 싹 나쁘잖아 벌써. 그죠? 그리고 개공사도 해야 되죠. X. 지금 3번을 옳다고 찍은 사람은 성질 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확인 거래 계약서는 몇 년 보관? 5년인데 왜 이거를 맞다고 찍는데 3년 해놨는데도 지금 내 얼굴 쳐다보려고 하다가 안 쳐다보고 화가 지나왔어요 진짜. 지금 틀린 사람 가슴 뜨끔해야 돼요. 자, 다시 보관하는 거 3개 있어요. 첫 번째 뭐? 지금 나오는 거 거래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 전속중개계약서 3년. 그 다음 경매에 관련되는 매수신청은 무조건 5년이에요. 사건카드, 확인설명서. 자, 이거는 단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4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국토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에 따라야 한다. 발톱에 적어도 된다를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데도 그죠? 표준서식은 있다 없다? 없어요. 발톱 한 3개 뽑아봐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5번 개공사가 중개를 완성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맞는 것 같죠? X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구두계약도 계약이잖아. 그죠? 그 대신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를 작성 안 하면 업무 정지, 위반이니까 제재는 받지만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하고는 관계없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런 말에 쏘면 안 되고 이걸 5번에 딱 갖다 걸어놨잖아. 5번을 찍으라고 지금 그죠? 찍혀 들어온 사람 막 들어온다니까요. 답은 1번. 자, 14번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중요합니다. 거래신고제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2번인데 이것도 얼마나 전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며칠 내로 해야 되죠? 체결일로부터 60일 내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눈 딱 감고 500만 원짜리 과태료 팍 잡아라 그랬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하면 무조건 500만 원짜리 과태료예요. 그래서 일단 틀린 것 2번. 자 그럼 500만 원짜리만 딱 잡아놓고
500만짜리 아닌 것만 정리하면 된다고. 대표적으로 금액이 제일 큰 거 3천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어요. 이 3천만짜리는 금액이 워낙 크니까 특별하게 체크하셔야 되잖아. 그죠? 이거는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요거는 3천만 원짜리예요. 거래 대금이라는 것도 이렇게 설명했다고. 여친 사건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친 사건 기억납니까? 또 남친으로 기억하면 안 돼요. 여친 사건인데 갑이 이 부동산을 5개 정도로 팝니다. 이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를 다른 사람도 사고 팔 때는 대략 5억대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에 신고했다? 3억에 사고 팔았다. 이래 신고가 딱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5억대에서 거래하는데 어째 그대들은 3억에 사고 팔았습니까? 하니까 갑이 빵긋빵긋 웃으면서 어리 내 여친이 걸랑요. 여친이어서 싸게 팔았다. 왜? 이래 말하면 이길 방법이 있다 없다? 없죠. 자기 여친이어서 싸게 팔았다는데 어떡할 건데. 그죠? 좋다. 그러면 여친 증명서를 좀 가져오세요. 그런데 여친 증명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3억에 주고받았다라는 자료를 가져와 봐라. 이거 못 가져오면 3천만 원짜리 과태료다. 이렇게 정리했던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것은 무조건 얼마짜리 찍고 500 탁 찍어놓고 아닌 거 3천만 원짜리. 그 다음에 취득세 3배가 있어요. 취득세 3배는 뭐다? 거짓 신고예요. 거짓 신고. 자, 5억 주고 해놓고 4억으로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취득세 3배. 요거 2개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나머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요구하거나 조장하거나 방조하거나 하여튼 거래 신고만 나오면 무조건 얼마짜리? 500. 그렇게 딱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틀린 것은 몇 번? 2번. 그리고 나머지들은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관련된 것들이 체크됐고. 15번. 개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로서 부작위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공사의 금지행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몇 번이죠? 5번입니다. 자, 5번. 개공사 갑이 매수 의뢰인 을의 중개 의뢰를 받고 매도인 병과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을이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누구를 대신하여 을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하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X. 우리는 쌍방 대리는 금지지만 일방 대리는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내용입니다. 결국 제목을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해왔지만 금지행위는요 하면 노래 잡아야 돼. 금지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지금 나왔죠.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2천이다. 쌍방대리는 금지니까 일방대리는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익혀갑니다. 자, 나머지는 다 금지행위입니다. 자, 금지행위인데 거기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중요하죠. 개공사가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양도 차익이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뭘로 본다?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본다라는 판례. 자, 3번. 개공사에 대해서 직접 거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공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맞다. 그죠? 이 말이에요. 여기다. 그죠? 자, 이게 한 5억쯤 되는 아파트인데 나 이민 가니까 빨리 3억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급매물이 들어왔습니다. 의뢰가 들어오니까 개공사가 멀리 갈 것도 없다. 내가 살게. 이게 직접 거래의 전형적인 모습이잖아. 그죠? 의뢰가 들어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4번도 중요한 판례. 개공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여러분 당좌 수표라는 것은 지금 수표 100만 원짜리를 주더라도 이게 한 달 뒤에 결제가 되는 게 수표죠. 그죠?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 처리됐습니다. 부도되다는 말은 한 푼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도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맞다.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좌 수표를 초과해서 받을 때 벌써 금지행위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 그런 것도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 16번 들어왔습니다. 딱 보니까 18번까지 하고 쉬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6번 갑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정 설정 의무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몇 번? 2번이죠. 법인인 개공사가 분사무소를 4개 설치했답니다. 자, 그림으로. 자, 법인이 분사무소 지점을 4개 만들었대요. 그러면 보정 설정 얼마 해야 됩니까? 하니까 법인은 기본적으로 2억, 분사무소마다 1억.
옆에다가 산수 문제 이렇게 적어놔죠. 수학은 잘하면서 산수가 안 되는 기라. 그죠? 타당하지 않는 것 답은 2번. 그럼 나머지는 다 타당합니다. 특히 동그라미 5번. 지역농협이 보정을 설정할 때는 얼마를 설정해야 된다? 1,000만 원 이상. 이런 것도 숫자 잘 나옵니다. 요거.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17번 갑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입니다. 타당한 것은 답이 4번이죠. 계공사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등을 계공사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주문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는 거예요. 자, 일단 그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계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있다 그랬죠.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은행, 보험회사, 우체국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4번은 맞고 틀린 거 수정. 1번 계공사 명의로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사전에 인출할 수 없다. X. 우리 이런 거 들으셨습니까? 보증서를 제출하고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할 때는 금융기관, 공제조합, 신탁회사 중 하나에게만 예치해야 된다. X예요. 법조문에 금융기관, 공제조합, 신탁회사 등에게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건 좀 까칠하죠. 오늘 조문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도 많이 하겠죠.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매도인 등은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등의 보증서를 예치기관에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X. 요건 뭘로 고쳐야 됩니까?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수업할 때마다 많이 동그라미 쳐놨을 겁니다. 거기 별표 막 찍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 금융기관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하면 경비가 발생한다고요. 경비는 누가 부담한다고요? 매수, 임차,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틀린 것 4번. 18번은 완전히 점수 주는 겁니다. 개시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개시해야 되는 거 뭐라고 공부했다? 등수보자는 개시한다.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치고 나면 내 등수가 얼마일까는 사무실에 게시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등이 뭐죠? 등록증 원본, 보수표, 수수료표입니다. 보정설정서류, 자격증 원본, 등수보자를 게시하는데 이거 위반하면 얼마짜리? 100만 원짜리 과태료. 100만 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이보개 개시 의무 위반은 100만 원짜리입니다. 여기에 실무 교육 갖다 붙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5번. 조금 더 하고 쉽시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아닌 것은 답은 5번. 두 문제만 더 하고 쉬겠습니다. 19번 보수에 관한 이 법의 내용입니다. 타당한 것을 찾으시오. 답이 2번이죠. 계공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거 판례입니다.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개행위가 거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면 보수 청구는 가능하다. 맞다. 그건 답은 2번인데 이것도 여러분 당연한 판례입니다. 사실은 한 번만 들어도 이해돼야 되는데 이제 계공사가 중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이 됐으면 당연히 수수료 받겠죠. 자 마지막 계약 체결 단계까지 딱 왔습니다. 이제 계공사가 노력을 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뭐 100만 원 더 깎아주세요 안 깎아주세요 이것 때문에 계약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약서를 안 쓰고 갔어요. 그 계공사 좀 띵했겠죠. 다 됐는데 마지막에 성립이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싹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공사가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면 수수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판례다고. 그건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근데 판례는 그렇지만 여러분 현장에 나갔을 때는 참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자, 이 선수들이 나를 빼고 언제 계약을 했는지 없는지 이거 알아낸다는 것도 안 쉽죠. 그죠? 그래서 또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일어나겠죠. 내 아니었으면 계약을 안 했을 건데 내 있을 때는 안 해놓고 저것끼리 한 보름 뒤에 계약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제가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니까 요즘은 등기부등본도 사무실에서 확인하기도 좋죠. 아침에 딱 와가지고 매일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는 등기부 떼로 다닐 때는 그것도 불편한 일이었지만 그래서 확인합니다라는 선배님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부지런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내 아니었으면 몰랐을 건데 자기들끼리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죠? 아침에 가서 소유권이 넘어가는지 아닌지 확인한다니까요. 근데 맞다. 그러면 이제 소송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소송하니까 결과가 이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절대적인 기여를 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타당 것이 2번으로 돌아서니까 다 틀렸는데 1번 어디에 틀렸습니까? 자, 항상 여러분한테 이랬습니다. 동일이 몇 번 더 가야 된다? 3번 더 가야 돼. 동일이 3번 더 가야 매매만 받는 거예요. 동일 한번 빠졌잖아, 지금. 자, 그 다음 3번. 중개가 완성된 후에 누구 사정으로? 의뢰인 사정으로. 이걸 여러분한테는 세댁 사정으로 제가 이래 수업했어요. 세댁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보수는 당연히 소멸된다. X 세댁한테 받을 수 있다. 세댁 사건이고. 4번 주택 외의 물건이라 그랬습니다. 자, 주택 외가 뭐죠? 상가, 토지 이런 거잖아요. 자, 주택 외에는 매매는 얼마, 임대는 얼마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택 외에는 그냥 매매든 임대든 0.9% 범위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거예요. 주택 외 하는 거 딱 잡으셔야 돼요. 5번 보수는 요것도 까칠하죠. 중개가 완성이 되면 쌍방으로부터 균분하여 받는다. 균분이 무슨 뜻이죠? 나누기 2해서 받습니까? 각각 받습니까? 각각 받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20번 하나 더 하고 쉬겠습니다. 자, 이 법상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는 자격취소와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이때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답이 몇 번? 2번. 얼마나 전달했습니다.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반드시 합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틀린 것 2번. 그 다음 1, 3, 4, 5 다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그대로 새기셔야 됩니다. 조문을. 10분 쉬었다가 21번부터 갑시다.